안녕하세요. 마들렌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정치, 최근 그것도 정치에 대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열흘쯤 전이죠. 파키스탄에서 임란칸 총리가 해임되는, 우리로는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정식 명칭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즉 국호에 이슬람이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인구는 약 2억 2,700만 명으로 굉장히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면적도 8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7배, 한반도의 한 3.5배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명에 이슬람교가 들어갈 정도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97%에 가까운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그 외에 힌두교나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인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GDP는 한 2,600억 불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는 1,400불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저개발 국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또 빈부격차도 크지만 아무튼 이제 굉장히 저개발 국가고, 그리고 무역 규모를 보시면 이 나라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한 700억 불 무역을 한다고 하면 얼추 한 450억 불을 수입을 하고 250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한 200억 불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맺고 우리나라 옛날에 독일 같은 선진국의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 보내서 송금 달러 벌어오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에 송금해주는 돈이 한 200억 불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노동자 수출, 인력 수출로 만회하는 국가다. 그리고 국호에 이슬람이 들어가는 세계 4개의 나라 중에 하나로서 아주 강한 종교색을 띠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 정치를 이해하는데 이제 조금 필요한 상식들인데요. 파키스탄은 먼저 인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인도와는 영국과 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분리 독립을 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된 국가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카슈미르 많이 알려졌죠. 분쟁 지역으로 이 카슈미르를 통해서 중국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이슬람아바드, 여기에 위치한 이슬람아바드라는 곳이 수도고요. 여기는 사실상 행정 수도여서 우리로 따지면 한 세종시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나라는 4개의 큰 주와 카시미르라고 하는 이 분쟁 지역 그리고 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민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민족과 딱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일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에 한 200만 명 살고요. 인구의 한 1% 살죠. 펀잡주, 이 서쪽에 위치한 이 펀잡주의 한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1억 1천만 명. 그 다음에 신드주에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카이버 팍퉁카, 줄여서는 KP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카이버 팍퉁카주에 3,500만 명 정도가 살고, 이 발루치스탄, 서남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황량한 사막과 험준한 사막, 산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그 외에도 이제 하자라족이니 길기족이니 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의 특징과 다른 지역색, 민족적인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연방제를 지향합니다만 민족 간의 차별과 다른 역사인식,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사실 통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부 독재가 현대사에서 세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6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 차례 군부 독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민족색 때문에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PMLN 혹은 PML이라고 불리는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이라고 하는 당이 이 펀잡주에서 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신드주에서는 PPP, 파키스탄 인민당, 파키스탄 피플스 파티라고 하는 당이 강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의 한 절반은
PML을 지지하는 거고, 인구의 한 4분의 1은 PPP를 지지하는 거죠. 근데 칸 총리는 그럼 어느 당이었나? 특이하게도 그동안 큰 지지를 못 받아왔었던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버 파크툰과주를 기반으로 하는 PTI, 파키스탄 테흐리키 인사프라고 불리는 파키스탄 정의운동이라고 하는 당이 이 KP주에서는 지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발루치스탄은 사실 또 특별한 지역색,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이 그냥 여당을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치 성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아바드 수도는 한 세종시 정도의 느낌이고, 펀잡주는 서울하고 수도권을 합친 정도, 그리고 신드주는 이 항만을 끼고 있는 영남 정도, 그리고 KP주는 뭐 좀 인구적으로 좀 딸리는 호남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산밖에 없는 이 발루치스탄은 강원도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략화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의 대화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임란 칸 총리는 그럼 아까 PTI는 메인 주에 힘 있는 사람 많은 주의 소속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그럼 총리가 된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임란 칸 총리인데요.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의 국민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크리켓 월드컵, 특히나 이제 영국과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죠. 이 크리켓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승까지 이끌었었던 국민 스포츠 영웅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나온 남자가 월드컵 국가대표팀 주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마음도 착해. 너무 훔치나야. 자기 재산을 막 털어서 안병원을 만들고 뭐 빈곤구제 하겠다고 뭐 자선단체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법니다. 90년대에 그러니까 정말 국민 영웅이었어요. 임란칸 총리가. 근데 그런 임란칸 총리가 한 4년 이제 자선 활동을 해보고 사회 활동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PML과 PPP 양대 정당, 우리로 따지면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두 당이 너무 기득권이 세다 보니까 자기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펀잡주와 이 신대주에서 두 정당이 아주 강력하게 인구의 절반, 인구의 4분의 1 다 차지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래서 96년도에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딱 핵심 세력이 그렇게 양당이 아니었었던 KP주에 가서 PTI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펀잡주나 신드주에서 별로 큰 영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정당, 소수 정당의 한계를 갖고 2018년까지 외로운 정치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2018년이 되니까 파키스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파나마 스캔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패 스캔들로 전 세계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키스탄 군부가 이 파나마 스캔들 문제 때문에 당시 총리였었던 나와즈 샤리프 총리, PML 소속이었던 나와즈 샤리프 총리하고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카마르 마즈와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PML 하고 PPP 말고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얼굴마담으로 삼고 내가 다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 해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 조심해야지. 아무튼 다 해먹는 게 아니라 다 해드시는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쿠에서 이 PML과 PPP 두 정당의 의원들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거기 탈당하고 PTI로 다 옮겨서 출마해. 이러면서 마쿠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은 국내 정치의 어떤 진짜 실질적인 일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부의 지원으로 힘입어서 당시에 이제 소수의 어떤 제3세력에 불과하던 PTI가
단숨에 정권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보시면 2013년에 총선했을 때만 해도 하원 의석의 한 10% 정도 얻었던 당이었는데 2018년이 되니까 이런 어떤 군부의 지원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단독 과반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특징상 다른 정당들을 규합해서 콜리션, 연립정부라고 하죠. 네,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총리가 된 우리의 임란칸 총리, 자기 정치적 배경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부의 후원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 하겠다고 했어요? 부패 청산하고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파키스탄은 군부가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언인가? 그럼 한 4분의 3? 한 4분의 3 정도의 국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분이 다 해드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 그러면 부패 청산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후원이 없으면 하원 내에서 정부 자체를 구성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개혁이 실패하게 되죠. 개혁은 실패하고 그러니 야당하고 이슬람 세력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 이슬람주의 정당들이 임란칸 총리를 군부의 꼭두각시다, 타락한 미국의 앞잡이다, 서구의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정책, 경제 정책상의 사실 실책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약속했었던 빈곤구제나 무역적자 탈출, 산업구조 다각화, 사실 이런 정책들을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럼 너는 부패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점점 야당의 공세와 더불어서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나도 독실한 이슬람이다 라는 어떤 서구주의자의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9.11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순교자로 미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보이면서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 정치 개혁 이런 것도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부패나 이런 경제개혁 실패했어. 중립외교하고 정치개혁하겠다는 거 다 실패했어. 그러면서 이제 의존은 군부한테만 더해. 그리고 미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중국한테 의존하거나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 같은 나라들한테 의존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국민들의 실망이 깊어지자 이 사람이 뭘 하냐? 여기 계신 임낙한 총리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와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런 식의 회동. 그리고 여기 한 사람 그럼 누구야? 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중앙정보부 부장. 파키스탄은 Inter-Services Intelligence 우리로 따지면 정보부입니다. 정보부 부장하고 이렇게 회동을 해요. 맨날 만나가지고 회동을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대내외 위협들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언론에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불안정한 정권을 군부의 후원으로 그냥 유지를 해온 거죠. 거의 북한입니다. 이거 말 조심해야 되나? 아무튼 파키스탄 분이 이걸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빵 터졌죠. 경제 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상당수의 지지층들까지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군의 지원이 없으면 존속 자체가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칸 총리와 바지와 육군 참모총장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불화설. 네. 무슨 얘기냐? 작년 10월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파이즈 하미드 ISI 부장의 거취를 놓고 임란칸 총리하고 바지와 육군 참모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달이죠. 8월 달에 이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저기 아프간입니다. 네, 대충 그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자, 대충 그린 그림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그리면 또 혼날라. 근데 이거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로 가다가 이렇게 네팔, 그리고 여기 부탄, 왜 갑자기 그림 시간이 됐지?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뭐 방글라데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남아시아 혹은 뭐 서남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정세인데요. 여기 중국 있고요. 아, 여기 그리고 좀 밑에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파키스탄의 정세 속에서 아프간 동쪽에 위치한 동북 쪽에 위치한 아프간의 탈레반의 카불 장악이 있었죠. 이게 아주 파키스탄과 이 남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모두 다 흔들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바주아 육군 참모총장은 야, 내 신복이 지금 여기 이 서북부에 위치한 페샤와르라고 하는 도시의 핵심 군부대예요. 11군단 군단장으로 가야 돼. 근데 임란칸 총리는 야, 그러지 말고 걔 계속 정보부 부장하면 안 돼? 나는 걔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파키스탄 군의 영향력이 엄청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정치인이 군 고위 인사의 인사 이동을 지금 논해? 감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상은. 그래서 사실 결국 하미드 부장은 결국에는 11군단장으로 가게 됩니다. ISI 부장직을 내려놓고 가게 되는데 이 이후에 어떤 보도들이 흘러나오냐. 이제 칸 총리랑 바주아 육참 총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바주아 육참 총장이 사실 2016년에 지금 임기를 시작을 해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원래 3년인데 지금 이 두 번째 한 번 연장을 해서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임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권이나 뭐 파키스탄의 숙적인 인도 같은 데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의 불화를 바라는 세력들이 파키스탄의 칸 총리가 사실은 바주아를 은퇴시키고 하미드를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내세워서 진짜 칸, 즉 진짜 1인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둘의 불화설이 실제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면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고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었던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 불화설이 봉합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부는 임란칸 총리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총선에 참여했었던 PTI로 뭐 당을 옮기거나 혹은 연립정부 정당에 참여해왔었던 의원들이 이제 그동안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PML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라고 하는 당과 PPP라고 하는 당은 이 둘 다 야당이죠. PTI가 여당이니까. 이 두 당이 2018년 총선은 부정선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임란칸 총리의 PTI를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이 안 먹히니까 총리 불신임론을 주구장창 얘기해요. 한 2년, 3년 계속 끌어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아무리 이 PML과 PPP가 불신임을 하자고 해도 여당하고 열린여당 의원들이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리와 육군참모총장이 불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썰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총리 불신임론이 열린여당과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지나 동조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결국 얼마 전 열흘 전이었던 4월 10일 날 임란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원래 임기였었던 임란칸 정부가 붕괴가 됐고요. 그 후속 조치로 이 PML,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의 당대표이자 하원 내 통합 야당 대표를 이끌었었던 셰바지 샤리프가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이분입니다. 네, 사진 속의 이분. 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로 따지면 이 PML과 PPP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년을 자기네들끼리 싸워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둘이 합쳐가지고 하원에서 겨우
342석 중에 172석을 확보해야 이제 과반인데요. 174석. 그러니까 이 둘에다가 또 뭐 다른 당 뭐 이런 거 분소로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당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겨우 과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칸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거기서 미국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부를 대놓고 비난하면 지금 군부의 지지가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 총리직을 잃었기 때문에 군부에 다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부를 대놓고 비난하면 못해.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음모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 강성 이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파키스탄에 왜 강성 이슬람이 많은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를 할 텐데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강성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반미 시위가 먹힙니다. 언제나 먹히죠. 항상 내부의 어려움은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 절대 권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반미 시위의 성격을 가진 시위를 대규모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총리에서 물러난 건 모두 다 미국의 음모 때문이고 나는 총리직을 찾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사실 우리는 진짜로 바주아 총장이 자기가 3년이면 하고 싶어서 임란 칸 총리를 물러내게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 얼마 전이었던 4월 14일 파키스탄 군 공보부가 바주아 총장은 임기 연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요. 물론 이제 뭐 또 바뀔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기가 이제 올해 11월에 끝나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당장은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키스탄 정세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새로 총리가 되신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겨우 꼴랑 지금 2석 차이로 겨우 콜리션을 구성을 했어요.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권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이 과반이 무너지면 언제든 정권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 파키스탄은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위도 대규모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키스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말리고 싶고요. 진심으로 말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임란 칸 총리가 이제 통치를 하는 동안 자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군부에 의존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임기조차 채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경제난은 더 심해지고 중국과 뭐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 더 심해지고 부패 청사는 결국 날아간 거죠. 뭐 다시 기득권 정당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군부는 정말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정치에 희망했었던 국민들만 최대 피해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파키스탄 정치에 대한 소개는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